일단 오늘 할 거는 또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순서 추론 여러분들과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냥 나 있어? 한번 봅시다. 야, 정답률은 뭐 여전히 좋구나. 도현이 문제 꼭 풀어봐야 돼. 알겠지? 숙제 문자는 날짜를 꼭 확인해야 되고, 아까 쌤한테 보여준 숙제 문자의 날짜는 2월 9일이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중에 가졌던 건 이해하겠어. 근데 이제 그렇지? 이제 그럼 숙제 문자를 볼까? 그것도 좋아. 거기까지 좋아. 근데 이제 근데 안 풀려 있었어? 25, 28 범위. 그러니까 지난주 숙제 문자였을 텐데. 우리가 최근에 한 주말 수업이 29, 32였잖아. 그래? 아무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빈칸 추론의 문제가 원체 많죠. 원래 이제 한 회당 4문제씩인데 여러분들은 7회분의 곱하기 5개념이니까 7회분의 7, 4, 28, 25문제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년. 그 중에서 탑 10 안에 드는 문제가 최소 2문제. 그럼 총 몇 문제야? 28개 5개년? 빨리 곱해봐. 140문제야? 맞지? 140. 140문제에서 탑5 안에 드는 게 절반만 쳐도 한 70문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빈칸 문제가 원체 많아요. 그러니까 70문제 이상일 거야, 아마. 그 빈칸 문제만. 그래서 방학 내내 빈칸 추론만 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충분히 2회 수업을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한 바퀴 우리가 다른 유형을 건드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빈칸 추론 좀 더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원체 저기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선생님이 어디 갔어 얘네. 준이 어디 갔어요? 준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는 쌤한테 얘기했어. 저기는 심준이 내일이 생일이라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해서 결석한다. 그렇구나. 내일 생일이구나.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하는구나. 준이야, 그렇구나. 너 오늘 생일이구나. 그래. 축하한다. 내일이니까 내일 또 한번 축하할게. 그래서 결석한다. 좋습니다. 아니, 탄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뭘 수고해. 자, 정신 못 차리겠네요. 자, 내일 생일인데 오늘 저녁 식사는 준이 군과 함께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겠죠? 정권. 아주 그냥 누구야? 수학학원 때문에 또 못 온다네 우리 재율군. 뭐 괜찮습니다. 영어가 이렇게 홀대 받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뭐 물리 보강 인스타 한다고? 뭐 물리 보강한테도 밀리는 영어인데 뭐. 자, 속상해 죽겠습니다. 자, 생일자와 수학 미치광이와 함께하는 영어 수업.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알았으니까 맘 편히 시작해도 되겠다. 자, 먼저 한번 순서 추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잘 푸셨던 친구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오셨을 텐데 요게 말이야. 빈순3만 해도 얘들아 빈칸이 4문제고 순서 2문제, 삽입 2문제 37, 38, 36, 7, 8, 9 이렇게 순서들, 삽입들이 나오면 4문제. 3점짜리 배치도를 봤을 때 그냥 평균적으로 빈칸 추론 2문제가 3점짜리 그러니까 2점 2개, 3점 2개니까 10점.
그리고 순서 삽입에서도 꼭 한 문제 정도는 3점짜리로 나오는 경우, 물론 한 문제만 3점짜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둘 중 하나씩은 3점짜리다라고 감안해 봤을 때 그것만 해도 한 10점. 그러니까 빈순 8문제만 합쳐도 20점입니다. 거의 20점에 육박이거나 그 이상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20점이 거의 뭐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한 2등급 정도가 좌지우지 되는 데다가 심지어 변별력이 많이 들어가는 유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또 많이 배치가 돼요. 양도 양이지만 길이도 길이지만 뭐 내용적으로라든지, 그렇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순서 추론 좀 하게 될 건데, 재수생도 마찬가지, N수생이나 고3들, 현역들도 이게 이제 순서 삽입은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해서 살짝 놨는데 후반부에 갈수록 이 순서 삽입에 대한 혼란도가 조금 더 가중치가 돼. 그게 왜냐면 빈칸 추론은 빈칸 추론 나름대로의 서술형 문제의 객관식으로 된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서술이야, 말 그대로. 어떤 말이 그 빈칸에 들어갔을 때 가장 적절할지를 우리가 그 말을 서술형을 찾는 거야. 5개 보기 중에서. 근데 순서 삽입은 이따가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같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말들, 특히나 삽입 같은 문제들은 그 박스의 문장에 있는 문장을 잠깐 배제하고 박스의 문장을 채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해설지 해석을 그냥 읽잖아? 그냥 읽힙니다, 솔직히. 뭐 여기 안에 요 내용 다음에 왜 뜬금없이 이 내용이 나오지? 이런 느낌 솔직히 잘 안 들어요, 해설지 해석을 읽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순서나 삽입 같은 문제들은 좀 더 흐름에 좀 기민함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왔을 때 애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혼란도가 좀 많이 커져요. 이 둘은 흐름을 물어본다라는 취지에서는 동일성을 갖게 되는 문제 유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문제가 마지막 N수생들 했을 때, 수업할 때 마지막 그 파이널 문제로 많이 다루게 되는 게 빈순삽이에요. 빈순삽이라는 그냥 어떤 한 덩어리를 특강화해서 마지막 그 파이널로 공부하는, 수능 파이널로 공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거든. 오히려 더 헷갈린다. 원래 평소 같았으면 잘 풀렸던 문제가 이젠 좀 헷갈리네 라는 정도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 삽입을 푸는 데 있어서는 선생님은 이 친구들이 이제 힌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장치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대표적으로 4가지 중에서 연결사라든지 혹은 대명사라든지 혹은 지시사, 이 관사, 이 4개와 더불어 이 4가지 말고도 있다 5번째를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이 4개에 대한 힌트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민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순서 문제 2문제, 삽입 문제 2문제 중에서 요즘 추세가 그래. 고3 문제 특성이 한 문제 정도는 이 힌트로도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게 보통 2점짜리. 오케이? 연대지관이 조금 약화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세게 나 여기야, 그 다음 나 연결로 여기니까 여기 좀 주목해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한 구간, 그런 것들이 보통 3점짜리.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소재나 특징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경향을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결사 종류 다 대충 좀 몇 개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조 연결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연결사 중 하나죠. 앞에 내용에 플러스를 담고 있을 때 뒤에 마이너스를 잘 얘기하는지, 마이너스의 방향성 뒤에 플러스를 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결사 구조, 이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삽입에서도 많이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시 연결사,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상위 개념과 더불어 그 예시 연결사 뒤에는 하위 개념을 잘 읽고 있는지, 과일을 얘기했으면 사과배, 포도, 딸기에 대한 언급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줄 아셔야 되겠고, 추가 연결사도 있죠. in addition과 더불어서 뭐 likewise나 similarly와 같은 대표적인 추가 연결, furthermore, moreover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시가 하나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추가 연결사 뒤에 추가적인 말 그대로 하나의 추가적인 예시,
이 둘의 예시의 속성은 서로 동일하죠. 그렇죠? 서로 동일하고 더불어서 설명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부연 설명이 또 추가될 때 이 furthermore나 moreover 같은 추가 연결사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도는 뭐가 좋을까? 예시 추가했으니까 뭐 환원, in other words나 that is to say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라는 장치 자체가 앞에서 얘기했던 문장을 아이씨, 얘들아 지금 이거 되게 힘든 거야. 자, A-로 말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좀 어렵게 말했지 뒤에서 좀 풀어서 얘기해 줄게. 요마의 뉘앙스거든. 그래서 같은 말 반복. 마지막으로 인과 연결사 애들 많이 힘들어해. 원인과 결과죠. 말 그대로. 뭐 therefore, thus, hence, consequently, so 뭐 기타 여러 연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원인. 애들 제일 힘들어해. 얘도 어떻게 보면 순접입니다. 여기다 쓰지 말자. 왜냐면 조금 옆에다 쓸게 얘를. 아까 순접, 역접 얘기하다가 요 인과 연결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앞에 원인, 뒤에 게 결과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야 결국. 그러니까 순접이야 얘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보니까 얘 때문에 얘가 일어난 거 아니야? 껴맞추면 또 껴맞춰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포인트인데 순접이라는 생각만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요걸 옮겨 쓴 이유가 얘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초반부에 쌤이랑 어휘 추론하면서 빈칸 추론하면서 순접과 역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연결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동일한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다. 얘네들은 이제 순접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친구들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시키시면 돼요. 우리가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던 두 번째 논리,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이 시작됐을 때 연결사의 존재가 없다면 이건 결국 직선형, 즉 같은 말에 대한 A-의 반복이다 라는 생각, 요걸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대명사는 말이지 애들 이거 은근 많이 놓죠. 여기에서도 한번 나오지 않았나? 223번 문제인가요? 요 문제? 여기 A번에 이거 잘렸는데 이거 he 아니니? he 맞죠? 얘 he. 이런 대명사들 말이야. 이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게 되지만 he는 앞에 남자 이름이 나와야 혹은 사람을 통칭할 때 he라고도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여자 이름이 나와야 she를 쓸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정말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 복수명사, 즉 사람 사물을 다 받을 수 있는 이 they 자체도 앞에 어떤 복수명사를 받는지.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독해 해석 같은 거 할 때 얘들아 they 계열 나오면 누군지 다 파헤쳐야 돼 라고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렸던 이유가 이런 것들의 힌트를 좀 기민하게 반응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해석하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봐도 해석이 돼. 그러니까 순서 삽입 문제는 해석 연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것들에 좀 더 기민하게 첫째 반응하는 연습을 해두셔야 돼. 얘가 누구지? 앞에 어떤 대명사를 갖고 있는 거지? 심지어 수능 문제 중에서도 삽입 문제 중에 이 특정 번호 아마 4번 보기였던 걸로 기억나. 4번 보기 옆에 데이 하나 딸랑이 있어. 근데 여기가 오답률이요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한 20여 프로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 데이가 앞에 앞문장에 데이로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물이나 사람의 복수명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얘를 그대로 고스란히 데이라고 쓰는 거야. 없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논리적 단절로 이어지셔야 되는 거죠. 자꾸 삽입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대명사는 뭐다? 앞에 연결고리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선행명사의 복수를 잘 받을 수 있느냐. 요거 챙겨두시고. 사실 순서 삽입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건 얘 아니겠어? 지시사? 그지? 누가 있죠? 뭐 디스의 복수형 these가 있고요. 뒤에 명사 오기도 하고요. 대시나 대세 복수형 those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의 지시사도 어디 내용? 앞 내용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이런 표현 같은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 숙지해 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일 많이 받으셔야 되겠고 요거 관사는 좀 쌤이 조심스러워.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본 적은 뭐죠? 쌤이 이제 관사 중에서 정관사라고 해서 더 플러스 명사 있잖아.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는 그 명사란 뜻으로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배워? 그 명사에 대한 언급이 한 번 언급이 된 뒤에 그 명사를 다시 한번 언급했을 때 더 명사를 쓴다라고 우리 아마 초창기에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나 뭐 어법 처음 시작했을 때, 관사에 대해서 배울 때. 그지? 그러니까 더 명사나 앞에 어나 언명사가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애들이 첫 문장에 봤을 때, 더 명사를 봤을 때, 이 명사가 앞에 포인트에 어디 있지? 심지어는 지문 전체를 찾아봐도 이 더 명사 뒤에 이 명사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왜 그러냐?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앞에 그 더 명사의 명사가 한번 언급이 돼야 그걸 받는 용도로 쓰는 게 더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이런 경우도 있지. 악기 이름 앞에는 무조건 더를 붙여야 됩니다.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요거 들어본 적 있어요? 더를 꼭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 teacher, the teacher라고 했을 때 앞에 선생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the teacher를 쓰는 경우는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라면이라는 의미로서도 쓰여. 그러니까 teacher라면 라는 어떤 큰 범주 안에 있는 전부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더 명사를 쓰기도 해. 그때 이걸로 받으면 안 돼요. this처럼. 그지? 안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이게 애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the action이 있어. action. 어떤 행위라는 말을 the action으로 받았어. 그럼 앞에 action이 있어야 될 텐데 했는데 어떠냐면 어떤 한 연구진이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이런 결과물을 도출해냈고 그 도출된 결과가 뭐 어떤 다른 것에 영향을 주었다. 뭐 이런 내용이 앞에 내용이 있었을 때 원인이 되는 그의 연구나 행동, 행위, 그지? 그가 뭔가를 연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그 행위 전체를 받아서 the action으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action이라는 명사를 쓰지 않고 그냥 하나의 문장이 행위화가 돼서 그게 the action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고3 문제에서 많이 보시게 될 게 요 포인트예요. 요 포인트. 오케이? 그러니까 애들이 고3 후반부로 갈수록 기출문제도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서 가는데 어디 갔지? 이런 거 찾다가 이제 좀 이제 더 이상 이게 힌트가 나한테는 아니네. 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 얘가 나와도 생기게 되는 그 불안감. 그게 이제 N수생 고3들의 겪는 일이에요. 그게. 후반부로 갈수록.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단순히 뭔가 연결어를 가지고 지시사, 대명사, 관사를 가지고 해결해야겠다는 1차원적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제는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아까 5번째 말씀드렸죠. 연대지관에 대한 힌트어가 없다라고 판단되셨을 때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쌤이 항상 얘기하죠. 소재나 특징을 직선형으로 그 소재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거나 뭐 대놓고 아까처럼 쓰는 경우도 그 소재를 대놓고 쓰기도 하겠지만 어떤 범주를 두어서 그 범주의 용어로 쓰는 경우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소재를 소재로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말 그대로 어떤 연구라는 공부라는 행위를 the action으로 받는 것과 같은 소재의 형태로서 전환돼서 써서 그의 특징을 동일시했다라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선생님의 두 번째 논리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에 아무런 연결사가 없었을 때는 직선형으로 말하는데 그 연결 짓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난 여러분들이 그 주말에 책 검사 하잖아. 책 검사 했을 때 뭐 우리 최근에 했었던 빈칸 추론은 키워드 적기, 주제 적기, 뭐 똑같은 정답의 근거 잡기, 그치?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추신 문제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실 필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야. 왜냐하면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두셔야 내신 때 조금 더 난도가 쉬운 문제, 2학년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역량이 이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도 요거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더 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밑에 뭔가 안 쓰셔도 돼. 안 쓰셔도 되는데 뭐와 뭐가 연결이 됐다. 뭐와 뭐가 연결이 돼서 B 다음 C고 C 다음 A다. 요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기로 형광펜 같은 거라도 여러분들 내가 책을 본 이유가 그냥 눈으로 보신 거 아니야. 얘인 거 같고 그 다음 얘인 거 같고 그 다음 얘인 거 같아. 그래서 뭐 ACB야. ACB도 하나 있었죠. 그죠?
뭐 CBA야, BCA야, 뭐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야. 그 포인트들을 체크하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가야, 가시적으로 확인하면서 가야 그게 나중에 긴장이 되는 수능 날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작업은 진짜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이제 힌터에 대한 얘기고, 자, 그래서 마지막, 진짜 마지막. 가장 전형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순서 추론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를 보게 될 건데, 이렇게 한번 보자, 얘들아. 결국, 순서 추론이라는 건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 뭔가의 내용에 곁들여진 이 내용의 각 A, B, C 첫 문장을 찾아서 이 박스글의 마지막 내용과 가장 연결성이 좋은 문장을 하나 골라서 연결 지어 주시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셋 중에 이 B가 중간에 걸리더라도 C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 얘가 박스 뒤에 안 온다라는 생각까지도 다 끝나시면 B라는 결정이 났으면 역시나 B의 마지막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그 B의 마지막 내용이 붙는 게 뭐 C의 첫 문장과 예를 들어 붙게 된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내용 읽었던 걸 아까 읽었던 그 첫 문장의 내용을 빗대어서 연결 지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불안하다 싶으시면 그 C의 마지막 내용을 어디에다 곁들여 보시면 돼? A의 첫 내용과 잘 곁들여지는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B, C, A가 맞는지. 요게 이제 요걸 보는 게 경우의 수 싸움이야, 결국. 그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박스의 마지막 내용을 스몰 a라고 얘기합시다. 스몰 a라는 얘기를 담고 있어. 근데 A번은 대조 연결사로 시작을 하고 not a라는 표현, not small a라는 표현을 쓰네. 그리고 B의 첫 문장을 읽어보니까 그냥 앞에 박스에 있었던 마지막 내용의 A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그리고 C번도 추가 연결사, 뭐 similarly나 likewise, moreover 같은 추가 연결사 뒤에 small a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됐을 때 잘 한번 봐봐. 스몰 a는 대조 걸고 부정, 얘를 플러스 a라고 했을 때 대조 뒤에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위화감 없죠. 연결됩니다. 그죠? 그 다음 플러스 a를 그냥 a로서 플러스를 플러스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화감은 없죠. 더불어서 추가 연결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연결사는 순접이기 때문에 얘에 이어서 여기에 추가 연결사만 붙은 것 뿐이지 같은 말에 대한 반복하는 거 전혀 위화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내용의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연결고리가 다 연결이 돼. A, B, C.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일 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각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 연결고리가 연결되셔도 어떻게 보셔야 돼? 대의적으로 이 세 개의 덩어리들을 여러분들이 맞춰 보셨을 때 그때 가장 적절한 것을 여러분들이 결국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ABC 중에 먼저 다가가야 될 건 누구여야 되겠어? 이런 경우의 수가 나왔을 때는 대의적으로 봤을 때 그걸 그대로 얘기해주는 B가 먼저 나와야 될 거야. 그렇지? 아무런 걸림돌 없이 그대로 순방향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해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 문제는 이거란 말이야. 자, 알겠어. 그 다음에 B 다음에 마지막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끌고 내려간다 했을 때 자, B의 마지막 내용을 덧붙일 친구가 둘 중에 뭐가 되겠어? 물론 A 다음도 연결이 됩니다. B도 C랑도 연결이 됩니다. 단 A에서의 플러스 A의 대조 뒤에 마이너스 A를 얘기했을 때 다시 C로 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중간에 대조 연결사가 한 번 더 있어야 C로 연결될 수 있겠지. 이 말 이해돼? 플러스로 연결돼서 대조 뒤에 마이너스 A로 나왔을 때 얘로 C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다시 대조를 달고 여기로 가야 플러스로 다시 갈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의적으로는 어떻게 가셔야 돼? C의 연결고리에 플러스를 계속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 뭐 시켜줘야 돼? 대조로 마무리를 시켜주는 게 대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알맞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걸림돌로 놓기 위해서 요 사이에다가 또 뭘 놔? 대조를 놓고 다시 not A가 아니라 또 플러스 A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합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 다음에 무조건 얘여야만 해라는 정답은 없어요. 순서는. 그러니까 그의 흐름에 걸맞는 흐름대로 잘 이어갈 수 있겠느냐. 선생님이 이 교재, 오답률 교재 유형 배치도도 그래요. 선생님이
전달하기 좋게 유형을 배치한 거거든. 첫째 뭘 했니? 어휘부터 가보자. 주제랑 요약문은 대입 파악을 위해서 한 거고, 어휘에서 쌤이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였어? 첫 문장의 소재 특징 파악해서 순접인지 순접은 순접대로 내가 역접을 읽었다면 역접의 방향성에 맞춰서 그 단어가 잘 쓰여져 있는지 그걸 보자고 했고, 그걸 서술화시킨 게 빈칸 추론이었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다음 얘는 뭐가 되겠어? 이제 흐름의 문제에 좀 더 집중적으로 봤을 때 내가 순접은 순접대로 역접은 역접대로 그 연결사에 맞춰서 힌트에 맞춰서 내가 잘 정돈할 수 있겠냐. 이제 그 싸움이 결국 순서 추론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순서 추론에 대해서 글쎄요, 쌤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좀 해주시고, 글쎄 여러분들 보니까 거의 다 맞으신 문제예요. 222번 첫 문제죠. 요게 전형성이 있기 때문에 요걸 쌤이 오늘 여러분들 오답률에 맞춰서 수업하기보다는 오늘 오답률이 높고 많이 틀린 유형, 그리고 시사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문제들 유형 위주로 선생님이 집도해서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갑시다. 첫 번째 내용에서 이걸 보셔야 돼. 사람들은 아연을 가장 잘 흡수해. When it comes together. 아연이 같이, with, 뭐와 함께? something else. 무언가와 함께 오게 될 때. 우리가 쉽게 복용하는 무언가와 함께 오게 될 때. 그게 예를 들면 비타민 C와 같은 거야. 바이타민 C와 같은 이런 것들과 함께 오게 될 때 더 가장 잘 흡수가 된대. 아연의 특성이야. 그치? 두 번째. 그래서 베지터리언이 이 트릭을 사용해. 이 트릭은 앞에서 얘기했던 뭐를 얘기하는 거야? 아연을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했을 때의 이점. 그치? 이 트릭을 사용해. 베지터리언들은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연의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즉 비타민 C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거네. 그치? 그리고 A번 한번 보자. 첫 번째 마지막 내용을 판단하셨으면 A, B, C 첫 문장을 읽고 어떻게 가자? 연결고리를 먼저 찾아보자. 그래서 식단은 poor in vitamin C. 비타민 C가 부족한 식단은 결국 makes iron의 흡수를 어떻게 만든다? difficult하게 만든다.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야. 어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무런 부정적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걔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플러스야. 그치? 그러면 결국 가장 잘 흡수될 수 있는 조건을 플러스라 쳤을 때 아무런 연결사 없이 difficult하다라는 얘기만 전달하려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 대조가 들어가야 돼. 그치? 이게 방향성이에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A번은 아무런 연결사 없이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OX 세모 정도로 볼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순서 추론 수업할 때 특히나 야, 내가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이건 O야, X야 라고 나는 니네들한테 정답을 던지진 않을 거야. 선생님도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봤어 라는 말을 던지긴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실수로 이걸 동그라미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그치?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나도 저렇게 생각했어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걸 맞았으니까. 근데 난 저거 X라고 생각했는데 왜 선생님은 세모까지 가셨지? 여기에 대해서 이 갈등을 증폭시키자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뭐 X 세모로 봤을 때 그 경우의 수를 보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우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포인트를 보자고. 오케이? 그걸 좀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어요. 어쨌든 얘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X라고 판단이 되셨고요. 첫 문장 읽었죠? 종종 머리 끌면서 double bad luck of the scurvy and the anemia. 밑에 어떤, 그치? 나쁜 걸 이끈대. 이제 difficult 하다는 것의 연장선이겠죠. 그렇죠? 자, BC 첫 문장을 한번 볼게요. 2번. By combining sources of iron. 자, combining A with B 보이니 얘들아? A와 B를 뭐 함으로써? 결합함으로써. 자, 아이언과 소스 오브 바이타민 C를 결합함으로써 둘을 결합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박스글에 떠오르는 단어 누구였니? come together with something else. 이거야. come together, 얘들아. 그러니까 come together의 A-가 지금 뭐야? combining으로 쓰인 거야. 그것도 그 요소가 누구야? 아연의 요소와 비타민 C의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오케이?
They can ensure. 그 둘은 보장할 수 있어. 뭐를? 자신들의 몸, 즉 사람들의 몸이 더 잘 뭐 할 수 있다? 그 둘 다를 잘 흡수할 수 있다. B번의 첫 문장은 누가 봐도 박스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B번의 첫 문장이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아까 얘기했던 스몰 a를 스몰 a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얘는 누가 봐도 O. 그지? 컴바이닝을 못 보셨다면 세모 정도가 되셨을 거야. 흡수에 대한 용이성을 얘기했으니까 세모로 가기도 좀 뭐해. 그냥 동그라미로 쓰면 O로 체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B가 걸려도 얘들아, 우리 뭘 보시자? C의 첫 문장을 보셔요. 어차피 얘가 맞더라도 마지막 내용 읽어서 C의 첫 문장과 붙는지 A의 첫 문장과 붙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 그렇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지터리언들은 in developed countries. 선진국의 베지터리언들은 these fatal symptoms. 그치? 이거죠, 이거. these 명사. 이런 거 봤을 때는 진짜 기민하게 반응하셔야죠. 그렇죠? 어디에 있는? 앞에서 있었던 이 지시사에 대한 어떤 명사. 즉, 이러한 치명적인 증상들. 이것을 피하기도 합니다. 베지터리언. 그럼 these 명사의 symptoms에 해당하는 내용이 박스글에 있었다, 없었다? 그냥 흡수 잘 된다 얘기로 끝났던 박스글에서는 증상에 대한 얘기는 1도 없었습니다. 그럼 A, B, C 우리가 첫 문장에 읽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였다? B였다라는 생각. 그치?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다. 더불어서 B 마지막 내용을 읽어보면 비타민C의 많은 복용이 증대시킬 수 있대. 아연 흡수를 픽스홀드 6배나 더 증대시킬 수 있고, 근데 불행히도 이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했는데, 반대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을 때 fatal symptoms에 대한 정보 역시 없으니까 얘는 빨리 풀렸겠네. 그치? 정답은 그래서 뭐다? B, A, C로 갈 수 있겠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산 용도로 여러분들이 뭐 정도만 보시면 돼? A번 마지막 내용에 뭐가 있다? But you lose muscle tone. 너는 어떤 근육의 톤을 잃게 될 것이며, 더불어 bleeding internally. 내면의 어떤 피 흘리기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치명적인 어떤 증상을 these fatal symptoms로 봐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다. 이게 그냥 우리가 진짜 이렇게만 문제 나오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 수준. 그치?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그래서 딱 54%?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지? 이 정도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번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뭐 오답률이 막 그렇게 막 치명적이었네요. 66%. 그지? 꽤 높은 편이긴 했는데. 그리고 고3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으로 도식화가 안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성 정도만 여러분들 푼 거 보시면 또 정답률은 다 좋으신 편이니까. 그래도 틀린 거는 꼭 수정해보세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뭐와 뭐를 연결시켜야 되겠다, 뭐와 뭐를 연결시켜야 돼, 이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돼. 그 머릿속에 내가 스스로 도식화가 돼 있어야 돼. 안 되는 친구들은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OX 무슨 내용이다, 어떤 소재를 내가 읽었다, 이걸 정리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이게 반복되잖아? 그럼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실전에서. 오케이? 아까 공지 얘기한다고 해놓고서 둘이 안 온다고 했으니까 얘기해야지. 다음 주 목요일은 수업을 합니다. 금요일도 할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휴가가 수요일날 끝나고요. 목요일날 복귀했을 때 우리가 2월, 5월, 8월, 11월. 왜? 좋아서. 좋아요. 좋다니 쌤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정기고사를 보잖아. 3월 전에 한 번, 6월 전에 한 번, 9월 전에 한 번, 11월 전에 한 번 해서 2, 5, 8, 10일 이렇게 4번을 정기고사를 봐요. 마침 그 2월이 언제, 이제 11월 달에 반배치고사 한번 봤죠? 그게 정기고사예요. 12월이었나요? 그때 한번 봤을 겁니다. 그때 내신 끝나고. 왜? 그거 아직 자료 있어. 결과 알고 싶은 친구 오시면 돼. 그리고 이번 2월 마침 또 겨울방학이 끝난 마지막 주차 때 보거든요. 원래 주말에 보는데 주말은 3월 1일이라서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마침 또 이틀 딱 있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N반, R반 통일해서
정기고사를 볼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알겠지? 왜? 아이, 그러지 마. 아, 드니 왜? 유빈이 왜? 두려워? 쫄리면 안 돼. 알았어? 그래서 일단은 문제는요, 2학년 거예요. 2학년 문제고요. 2학년 문제 중에서도 쌤이 썼던 그 문제 중에서는 변별력이 가장 괜찮았어요. 아, 알바는 알반대로 점수 나오는구나. N반은 N반대로 점수 나오는구나. 뭐 중간에 N반에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막 알반 사이에 껴있기도 하고 막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2학년 문제고 고3 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2 문제고 사설 모의고사인데 5월 모의고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월 수가 올라갈수록 난도도 같이 올라가죠. 5월 정도 수준이면 그 진짜 2학년 수준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란 말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폭력성을 가져다 주면 쫄 거 없어. 그냥 2학년 문제다. 1학년 때 풀었던 문제는 좀 다르다 하셨던. 이 정도 정답률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0분 듣기 평가와 함께 각 잡고 풀 거고요. 인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화수 친구들이 이제 목금으로 이제 포진이 되다 보니까 목요일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실에서 좀 대형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알겠지? 옛날 느낌 나도록. 우리 쌤 큰 학원에서 큰 수업 했을 때 그 느낌으로 쌤이 책상 배치 예쁘게 해놓을 테니까 뭐 북적거리지 않게. 알겠지? 책상 배치 예쁘게 해놓을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진짜. 근데 이런 거 한번 해야 돼. 그지? 우리 학원은 그래도 강의 평가 안 하지만 쌤 코나투스에서 내가 기분 좋은 얘기 했나? 쌤 코나투스 그 윈터스쿨 수업했잖아. 강의 평가했어. 강의 평가했어. 그래서 아니 결과 원장님한테 넘겼대. 근데 원장님은 날 안 부르시는데 그래서 강의 평가는 했다는 것도 오늘 알았어. 그래서 그 팀장님 그쪽 팀장님한테 팀장님 혹시 결과 알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수업이 뭐 이해하기 힘들진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강의 평가에 쫙 있어요. 윈터스쿨. N반 커리큘럼 가지고 가져갔거든 했거든. 쌤 올백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이 탑 찍었습니다. 대시나로가 있는데 3핏 수학학원 그 사이에서 럭키가 5점 만점 5점을 찍었습니다. 쌤이.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가 좀 업됐어 내가. 그래서 혹시라도 뭐 좀 이렇게 4점이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선생님 4점이 하나 없습니다. 다 5점입니다. 자 갑시다. 머쓱하네. 이런 거 누가 원장님이 와서 이런 거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지? 강쌤 다 불러가지고 막 강쌤 얘들 우리 강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원장님 탁 와서 말이야. 우리 캉이 우리 내가 캉이라고 불러 맨날 원장님이. 우리 캉이 윈터였어. 한번 해줘야 그냥. 원장님 그만하십시오.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이런 걸 해야 내가 좀 얘들아 수업할까? 뭐 원장님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그림 나와야 되는데 그치? 내 입으로 내가 말하려니까 졸라 땀만 나네. 아무튼 기분이가 너무 좋고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걔네들도 나도 평가를 받아. 난 진짜 운이 좋았어. 솔직히 말해서 좀 아침 생쇼를 좀 많이 했어요. 아침 9시부터 12시 수업이거든. 화목 이틀 재밌었어요. 걔네들의 리액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중에 지금 한 3명은 벌써 등록했고요. 연장해서 하겠다. 2명은 내가 또 3분간 2명 내가 가입이래. 등록시켰죠. 오늘도 상담 전화 띠링띠링 막 돌리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중간중간 한 번씩 테스트 보는 거 그거 겁내하지 마세요. 내가 미미미누 그 컨텐츠 중에서 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허수판독기다. 그거 왜 이렇게 웃기지? 허수판독기 보면은 나도 막 그 니네도 맞추는 그 재미가 있지 않아? 그지? 허수판독기 너무 재밌어. 이 친구 공부 이렇게 하면 이런 친구가 이 정도 성적이야? 뭐 필기 돼 있는 거 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나도 간접적으로 배워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럼 나도 니네들한테 말할 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정보를 주는 거지. 아무튼 다음 주는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음 주는 그래서 뭐다? 정기고사. 2학년 거 어렵지 않아요. 5월 정도 수준인데 지문의 양도 훨씬 짧아. 훨씬 짧아. 훨씬까지는 아니고 좀 짧아. 2학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요거 보고 좀 쉽시다. 요 설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치? 자 갑시다. Change in motivation. 동기의 변화가요. Can be affected. effect가 영향을 주는 거니까 원래 능동태에서는 얘들아 주어가 원인, effect 뒤에 목적어가 결과야. 그럼 이거 너무 전형적인 by 목적어가 이제 BPP 뒤에 온 거니까 뒤집혀 있겠죠? 뭐가 원인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야. 요걸 먼저 인지하시고 가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동기라는 것의 변화가 동기가 뭐 때문에 변하냐? 동기의 변화는 targeting the physical consequences of various actions. 다양한 행동들의 이런 어떤 물리적인 결과물, 다양한 행동들의 물리적인 결과물 같은 것들을 겨냥함으로써 저 동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네요. 그러면 뭐야? 다양한 행동의 뭐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결과의 그 물리적 결과를 통해서 동기의 변화가 일어난다. 얘가 인과관계 정도라고만 판단해 주시고 다음 문장. 이 방법은 즉 타겟팅을 해서 저 동기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이 is not at all 전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즉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수용하거나 다루게 돼. 뭐를? set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의 설정된 결과물을 다루거나 수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수용하거나 다뤄. 뭐를? 그들의 어떤 행동들의 이 정해진 결과물들. prescribed는 이제 묘사된, 그치? 처방된. 뭐에?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처방된 그런 어떤 행동의 설정된 결과물. 힘들다. 그치? 그런 것들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즉, 똑같은 말이야. 뭐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환경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인 거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생기는, 즉 선천성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데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건 뭐야? 후천성, 즉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즉 앞에 있는 방법이 자동적이지 않다라는 건 뭐와 같은 말이라고? 후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그렇지? 즉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 이런 말들이 그 포인트로 잡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잡아두시고 A번 보시면 A번에서 누가 눈에 들어왔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남자 이름이나 단수로 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히부터가 일단은 A는 나가리. 그치? 완전 나가리. 그는 물론 would bet 뭐 할 거야? 베팅하다. 베팅하는 게 뭐 하는 거야? 내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는 물론 내기할 거야. 뭘 선호하면서? 그 스스로를 선호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베팅을 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조건부가 위에 나와야죠.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제가 왜 자기 스스로를 믿으면서 물론 베팅을 할 건지에 대한 정보. A번은 일단 X라는 판단과 더불어서 뭐라고 판단하셔야 돼? 그라는 사람이 내기를 자기 스스로를, 그치? 자기 스스로를 선호하면서 어떻게 한다? 내기를 하게 될 것이다. 아주 너무 붕 뜬 이야기죠. A번은. 그래서 B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B 보시면 a bet, 내기라는 것은 하나의 전형적인 이것의 예시입니다. this 나왔어. this가 뭐야?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용, 그치? 이것에 대한 전형적인 뭐가? 내기가 그의 전형적인 예시이다. 누가 봐도 B번 바로 붙지. 그치? 왜? 방금 얘기했던 이 행동의 동기부여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로 설명하겠다는 거야? 내기라는 장치를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거야. B번 그래서 동그라미인 거야. 이해돼? 자, C번도 보자. However, 근데 말이야. It is possible. 가능해요. 뭐가요? For a person, 한 사람이 to personally manipulate and create consequences for his actions. 그의 행동에 따라서 요거 잘 읽으셔야 돼. 하지만 뭐가 가능하냐면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조작하거나 만드는 게 가능해. 뭐를? 결과를.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를 조작하거나 만들 수 있대. 잠깐만. 다양한 행동의 결과를 타겟팅함으로써 동기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C번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조 다음에 근데 행동이 뭐 될 수 있어? 조작될 수 있어. 그럼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아니라 뭐란 얘기야? 얘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얘에 대한 예시로서 전달될 수 있는 것도 맞고 however 대조를 걸고 하지만 저렇게 저것 때문에 원인 때문에 결과가 일어나요 라는 말이 주변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하지만 행동에 대한 결과물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그의 대조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도 맞는 거야. 오케이? 얘도 동그라미인 거야. 그럼 잠깐만 얘도 세모든 동그라미든 어찌됐든 간에 니네가 이렇게 동그라미와 세모로 나처럼 생각을 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수업이 아니라고 이 수업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니네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 그지? 다만 어떤 문제든 니네가 동그라미 얘도 똑같은 것 같고 쟤도 맞는 것 같고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판단을 나랑 같이 공유하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애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 이때부터는 뭐가 돼요? 경우의 수 싸움인 거야. B도 맞는 것 같고 C도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A번 아예 아니고 희 때문에. 그렇지? 그럼 B의 마지막과 C의 마지막을 읽으셔서 아까 읽었던 첫 문장끼리의 서로 연결고리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다 읽어야 돼. 꼭 첫 문장만 읽고 정답을 아까 232번처럼 그렇게 막 쉽게 끄집어내는 문제만 있는 건 존재하는 게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다 읽어보자고. 이 예시는 사람이 뭐 하려고 노력하는 reach a difficult goal and complete task. 어려운 목표와 완전한 임무 같은 것들을 달성하려 노력하는 사람. 즉, building rocking chair, 뭐 의자 만드는, 흔들의자 만드는, 살 빼는 거 같은 걸 예시로 들어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하려는 한 사람이 will be wise, 현명할 거야. 뭐 하는 것이? supplement his motivation. 자신의 어떤 동기에 대해서 supplement, 보완하는 것이 to do so, 그렇게 하도록 by making the bet on it with a friend. 친구와 함께 그것에 대한 어떤 내기를 하게 됨으로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와 내기를 함으로써, 이 함으로써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 함으로써 얘기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뭐야? 방법 얘기할 때 by ing를 쓰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아까 읽었었던 친구와 내기를 하는 것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도록 동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누가 돼야 되겠어? 뭐로 이어져요? 내기에 대한 첫 내용? 누구로 연결돼? B는 A랑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그치? 잠깐만. 그러면 B가 A로 연결될 수 있는데 만약에 C가 먼저 정답이면 CBA. C를 읽었는데 C가 연결이 된다면. 그치? 그러면 아니면 C가 안 되네? 그럼 뭐? BA, C도 될 수 있는 거야. 어찌됐든 B 다음엔 A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 그치?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볼게. C번도. 이것이 뭔데? 이렇게 행동에 대한 결과를 조작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will 불가피하게 뭘 갖게 돼? 결과를 갖게 돼. 자신의 어떤 미래 동기부여나 동기나 행동. 그러니까 앞에 이런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어떤 동기나 행동 같은 것들의 영향력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 있다 이거야. 불가피하게. 종종 이것이 달성돼. through 뭐를 통해서? imposition of monetary consequences. 어떤 자금적인 결과에 대한 어떤 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낳게 되는데 이 돈에 대한 결과물이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 거야? 베팅인 거지. 그 말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요게 똑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셨어야 돼. 오케이? 결국 모네터리, 돈에 대한 어떤 결과의 배치. 그게 뭐다?
내기다. 그래서 그 내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친구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 말한 그 첫 문장의 he는 누구여야 하는 거야? 이 사람이어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는 결국 뭐로 이어지게 된다? 내기로 이어지게 된다. 라는 말로써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아니, 좀 길었다. 좀만 쉬었다가 쌤이 저기 N방 갔다가 와서 다시 또 이어서 수업합시다. 아, 그래? (227번) 재수는 얘들아 결과 나오고 수능 결과 나오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얼리버드들이 있긴 한데 뭐 얼리버드 한다고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변화가 있겠어? 항상 내가 지난주에 니네들한테 왜 흔들렸어? 선만 건드린 거지? 괜찮아. 상관없어. 진짜 얘들아. 그래서 고3 때 죽어라 했는데 막 합 4 정도가 나와야 했는데 합 6, 7 막 이렇게 나오면 100% 재수입니다. 속상하지 뭐. 근데 영어는 최저 정시가 아니면 2 이상만 나와도 된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사실 영어가 지금은 좀 찬밥 신세죠. 근데 내신 대비에서만큼은 영어도 못지 않기 때문에, 그지? 내신 대비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그때 반영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학년 때 중간기말, 2학년 때 중기, 3학년 중간기말, 1학기. 요게 10번이야, 총. 그지? 그러면 10번의 시험 중에 4번이 1학년 4번 퍼센티지 비율이 보통 일반적으로 5일 거야. 총 20. 2학년이 10, 40. 그러니까 2학년에서 진짜 많이 갈려요. 3학년 2번이 20씩 해서 100. 보통 요 정도 반영 비율이고, 그게 뭐 학생부 교과는 당연히 물론 다 뭐라고 해, 상을 찍어야지. 111을 찍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학생부 종합은 스토리 플러스, 그러니까 학생기록부의 스토리 플러스 추이도 상관없습니다. 추이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현저히 낮았던 친구들이 상승세를 타는 곡선만 그려도 좋은 점수 받습니다. 대신 결과는 상타치가 돼야 되겠지. 그치? 상으로 탁 찍어줘야 이게 뭔가 그림이 좋지. 오른 듯 안 오른 듯 곡선이 조금 미미하면, 곡선 기울기가 미미하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전교 1, 2등은 전교 1, 2등은 학교장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라 하겠어? 전교 3, 4등한테 학교장 추천을 보통 갑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그게 루머인지, 왜냐면 1, 2등은 가만히 냅둬도 상위권 대학 갈 거니까. 그러니까 전교 3, 4등은 조금 딸리니까 보통 그 친구들한테 학교장 추천을 해서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어디 대학교 갔다라는 뭐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학교마다 다른 거니까. 그 카더라 통신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잘 맞춰서 준비하시고, 진짜 고2 때 실력을 떠나서 어금니 깨물고 하세요. 진짜. 알겠지? 진짜 플래너도 짜보고 뭔가 체계적으로 해보셔야 그 가닥으로 내년에 고3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고3처럼 공부해야 재수생 프로세스로 공부할 수 있다 그랬어. 그렇지? 드나, 유빈아, 지금 1학년 때와 똑같이 공부하면 뭐다? 그건 1학년이다. 2학년이 아니다. 내 행동의 변화가 전혀 없다. 니네가 성적을 떠나서 1학년보다
more의 의미로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을 접근하셔야지 고1 때처럼 하면 고1 때처럼 좋은 점수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고1 때보다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고3처럼 진짜 하셔야. 왜냐면 요즘은 진짜 문화가 돼버렸잖아. 재수가 문화가 돼버렸잖아. 대입이 진짜 뭐라고. 진짜 지금 니네 나이엔 중요한 시기겠지만 막상 나이 30, 40 이 나이 돼서 당시 내가 수능에 왜 이렇게 그렇게 목숨을 걸었지? 진짜 수능보다 더 힘들고 험난한 사회가 여기 펼쳐져 있는데 왜 그거 열심히 하고자 한 번 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왜 그거에 혈안이 돼 있었을까라는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의 최종 목표, 공부로서 최종 목표이기도 한 이 수능에 대해서는 좀 기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2년입니다. 딱 지금부터 2년. 아니야? 2년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내년 2월, 내후년 2월 요맘때는 다 합격 통지서 받으시고, 그지?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그지? 이렇게 막 칭찬도 받고, 이게 어유 고생했다. 격려도 받고, 거기서 딱 끝내야지. 그지? 저 더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속상해요, 쌤도. 너무 속상합니다. 괜시리 또 미안하기도 하고, 쌤이 가르쳤던 친구라, 그치?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재수는 없어야 된다. 알겠니? 유빈, 알겠니? 너 자꾸 동혁이 머리 뒤에 숨어? 유빈, 너 자꾸 동혁이 머리 뒤에 숨어서 그렇게 드니랑 채팅할 거야? 어? 하지 마. 드니도 기본 자세가 유빈이 쪽을 향하고 있어. 몸통이. 자, 그만. 27번. 27번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주권국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수능. 밑에 나왔죠? 단어로. 마침 또 이제, 수능 문제 출제 그 소재 중에서 그 해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수능 지문으로 다룰 때가 있어요. 이런 거와 같이. 이제 나라가 좀 흉흉하다? 그럼 이제 막 이런 소재가 이제 나옵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 그치? 대한민국의 주인 누구다? 국민에게 나온다. 그치? 자, 갑시다. 주권국가는 정의되어져, 보통. 뭐로서? 국가로서. 어떤 국가? 국가, 가진 국가야. 뭘? 시민들을 가진 국가. 어떤 시민? 자유로워. 결정을 해. 자신만의 일들을 결정을 해. 뭐 없이? 개입 없이. interference. 그 어떤 행위자들의 개입 없이. 어떤 행위자? beyond its territorial border. 영역의 border. 한국말 잘 몰라요. 한국말 보더라인. 그 뭐죠? border. 경계, 그치? 영역적 경계 너머에 있는 에이전시로부터,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방향에 개입받는 거 없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은 대한민국 사람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 그게 주권국가라고. 이거로서 정의가 된다. 그치? 일단 여기서는 주권국가에 뭐를 얘기하고 있다? 쭉. 정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치? 주권국가의 정의.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의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 있어서의 자유. 그치? 그게 주권국가의 특징이다. A번 봅시다. 아직 이건 좀 써야 되겠다. 결과론적으로. 주권국가가 뭐다? 외부라고 할게, 외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영역, 경계, 너머의 개입 없이 어페어의 결정이 자유로운 국가. 아우 힘들다. 그게 뭐다? 주권국가의 정의다. 왜냐면 이따가 밑에서 내려갈 때 이 박스 글을 또 보려면 막 끌고 올라와야 돼서 미리 좀 써둘게요. 알겠죠? A번 갑니다. 부정주어죠. 어떤 시민도
될 수 없어. full member of community. 그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없어. 아니, 주권국가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더 커뮤니티 자체도 조금, 그지? 그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가 없대. 뭐 하는 한? 그녀가 묶여있는 한. 조상의 전통. with which. 어떤 전통이냐면 그 공동체가 might wish to break. 깨기를 원하는 그 조상의 전통에 그녀라는 대상도 누군지 모르겠고, 그치? 그녀가 묶여져 있는 한 그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었어. 인과관계 충분히 되네, 그치? she라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she가 과거 조상의 전통만 쓸게요. 조상의 전통이라는 것에 묶여 있으면 풀 멤버가 될 수가 없다네요. 그죠? 인과관계. 그녀가 전통에 묶여 있으면 풀 멤버가 될 수 없다. 이게 첫 문장. B번 첫 문장. A번은 X죠. 그죠? she라는 정보도 없을 뿐더러 주권국가의 정의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통에 묶여 있으면 풀 멤버가 될 수 없다. 이 주권국가에 대한 정의와는 좀 동떨어진 글이기 때문에 이거 뒤로 미룹시다. 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 주권이라는 것과 시민권이라는 것은 요구합니다. freedom, 자유를 요구합니다. 뭐로부터의 자유?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 적어도. as much as freedom from the contemporary powers. 그러니까 어떤 동시대적인 힘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뿐만 아니라 적어도 과거로부터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과 시민권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얘네 둘은 뭐가 있어야 된다? 동시대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 그치? 쌤은 100번 양보해서 세무라고 할게. 소재가 틀리진 않았잖아. 그치? 소재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권이란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그 동시대적인 자유가 있어. 그래, 알았어. 세무. 이렇게. C번. 하지만 freedom in space. 즉 그게 뭐냐면 한계. 뭐의 한계? 그 나라의 영역적인 어떤 범주의 한계인 그 공간 속에서의 자유는 단지 하나의 특징일 뿐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의 하나의 특징일 뿐입니다. 이 벗의 대조성을 보기 이전에 이미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소재가 뭐에 대한 얘기? 위에 박스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 소재는 담아내고 있지. 소재가 뭘까, 얘들아? 요거 아니야? 그게 이거야. 위에서 얘기했던 다시? 주권국가의 정의가 뭐야? 외부, 즉 경계, 외부 경계 너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개입 없이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것들이 주권국가라고. 근데 말이야, 스페이스, 여기에서 말하는 스페이스가 뭐가 되는 거야? 외부, 즉 영역 경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의 자유. 이거에 대한 자유는 그냥 주권의 주권 속 하나의 그냥 단지 하나의 특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의 상징성은 뭐냐면, 벗의 대조성은 뭐냐면 주권국가는 이겁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스페이스의 자유는 결국 이 주권이라는 것에 하나 있는 특징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특징일 뿐이다. 벗어도 되겠죠.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특징일 뿐이다. 됐니? C번 마지막 볼래? 시간의 자유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무슨 얘기야? 벗 뒤에는 주권이라는 것은 영역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접근하는 것이 주권의 한 특징이라는 거야. 그러면 B와 C의 느낌이 와.
시간의 자유가, 즉 시간적 정도의 어떤 한계, 이 자유가 똑같이 중요해. 그리고 아마 더 필수적일 거야. 근본적일 거야. 아, 잠깐만. 얘는 스페이스는 하나의 특징일 뿐이고 시간도 중요해. 아니,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누군지 기억나? 시간에 대한 이야기? A번 아까 뭐였지? 그녀라는 정보가 B에는 아직 언급이 안 돼 있어. 그녀가 he처럼 사람을 전체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직업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간의 자유와 시간의 자유의 특징만 C번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얘기 안 했잖아, A번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 연결고리에서 외부의 영역으로부터의 사람들에게 개입당하지 않으면서 내 일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즉 외부의 영역으로부터의 사람, 즉 그 한계, 공간의 한계로부터 개입받는 거 없이 에 대한 것들은 하나의 특징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도 있어? 시간에 대한 특징도 있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해. 즉 얘에 대한 정보, 박스 다음에 C까지 오는데 문제가 없으셨다면 요 C로 연결만 되셨다면 나머지는 술술 풀리는 거야. 누구 때문에? C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CBA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검산을 한번 해보자. B란 얘기인데 그럼 B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B에서 시간에 대한 얘기는 누구? 첫 번째 past 동그라미. 두 번째 뭐? contemporary 동그라미. 이 두 가지가 밑에서 얘기했었던 뭐? 시간에 대한 자유 1, 2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일본의 외압, 즉 대한민국이란 영역 외적인 사람들의 개입으로부터의 자유도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겠지만, 그치? 과거의 조선시대에 얽매였던 그 사대부 정신, 그런 것들을 깨트리면서 지금 우리가 동시대,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뭐다? 주권국가의 힘인 거라는 얘기야. 이 말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게 B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국가도 주권을 지킬 주권의 형태를 가질 수는 없어. 만약 뭐 해버리면 거주하는 사람이 뭐가 부족하면 능력이 부족해. 뭐 할 능력? 바꿀 능력. Course of action adopted by their forefather. 누구 얘기하는 거니? 조상 얘기하는 거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자유가 되는 거야. 조상으로부터 채택되어진 행동의 과정을 바꿀 능력이 없잖아? 그럼 그건 주권 능력 아니라고. 옛날 사대부 정신 맨날 모여가지고 막 가 쓰고 어떻게 하고 막 혼자 막 조선시대 막 전통, 아니 물론 전통 지키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기와집에서 막 32대 뭐 은혈공파 막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지? 골치 아프다 이거지. 그것도 주권적.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생겨난 그런 것들에 바꿀 능력이 없으면, 그렇지? 심지어 어떤 거? They once, 그들이 한때 그들 스스로 전념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바꿀 능력이 없으면 그것조차 주권이 될 수 없다. 이게 시간의 자유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시의 전통에 그렇다고 해서 B의 마지막 내용에 시라는데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서 말하는 시는 특정 앞에 있는 사람의 여자를 받고자 하는 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어떠한 시민 말이야. 시민을 말하는 거죠. 자체 내에서. 그래서 의미상 여러분들이 소재 특징을 가지고 C에서 B로 가셔야 된다는 거. 뭐? 타임이라는 것의 하위 개념을 뭐로 두고 있다? 과거 조상들이 채택했던 그런 것들에. 그치? 규범. 아까 뭐였어? 조상들이 채택한 요 밑에 있는 것들. 그치? 그런 것들을 바꿀 능력이 부족하면 그것도 주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자유도 중요한 것이다.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없어. 뭐 하느냐? 그녀가 뭐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올 수 없으면 그녀는 그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없어. 뭐, 그 공동체가 깨기를 원하는, 그 사대부 정신 좀 깨고 싶은데, 사회는, 아니, 난 지킬 건데, 그럼 그 사람도 대한민국의 완전한 구성원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이건 뭐 구체적인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시간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CBA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이야. 이게 이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방금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자유를 읽었을 때 다음 내용에서 그것을 과거, 동시대적,
조상들의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하위 개념을 시간이라는 것으로 함축시켜서 C 다음 B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배양하셔야 돼.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31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선 텔레비전의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글의 내용이었는데 distinct는 다르다죠. 다른이야, 다른. 떨어져 있는이니까. 타이밍의 인터랙션. 지금 뭐가 앞에 나와 있니? 형용사가 앞에 나와 있고 동사, 명사가 나왔어. 그렇지? 도치됐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방식과는 다릅니다. 방식과 요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방식? In which timing is compressed on television. TV에서 시간이 압축되어지는 방식은 그 상호작용하는 타이밍과는 다릅니다. 뭔 소리야? 갸웃? 그치? 그렇대요, 일단. 특히나 the pause, 멈춤이나 연기 같은 것들, 지연시키는 거, 특징화하고 있는 일상의 삶을 특징화하고 있는 멈춤이나 지연 같은 것들이 are removed, 제거가 되어져. 뭘 통해서? 편집을 통해서. 그리고 new accent, 새로운 어떤 강조 같은 것들이 추가가 돼. 소위 말해 laugh track, 웃음 트랙 있잖아. 그렇지? 억지로 웃음 유발은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거 많잖아. 그렇지?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냥 안 웃길 수도 있는 것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제가 웃길 의도로 쟤네 둘이 뭔가 행동을 했다. 예능에서. 그러면 이제 나는 가만히 있는데 TV는 갑자기 방청객 웃음소리가 막 나오잖아. 그렇지? 깔깔깔 대는 거. 그런 것들을 거기에 덧붙이게 됨으로써 편집을 통해 제거가 돼.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유튜브 요즘 편집 기술들을 너무 잘하니까. 말할 때 보면 선생님 그런 거 영상에 묻는데 그거 진짜 내가 쇼츠 만들면서 느끼는 게 지금도 방금 느끼는데 하면서 다음 얘기할 때 그 텀이 있잖아. 그 잠깐의 텀, 1, 2초의 텀. 그걸 편집해야 돼. 그래야 그 쇼츠 진짜 그 60초 이내의 어떤 영상 내에서 1초의 틈도 있으면 안 돼. 그거 중에서 대표적인 쌤이 그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 중에 그 1분 뭔데? 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막 하면서 제가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거 하나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이거는 알지? 보이스피싱, 스미싱 막 이런 거 소개해 주면서 자,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셨을 텐데요. 하면서 근데 그 사람 말할 때 모든 멘트 하나하나를 심지어 뒤에 따라 저도 이렇게 구독자 많았으면 자, 다음 본격적으로 얘기를 넘어가서 막 이렇게 해서 자기의 말조차도 끊어가면서 그 짧은 구간을 remove 시키지. 다 제거시켜. 잠깐의 멈춤이나 연기 같은 거, 지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TV도 제거하고 거기다 이런 어떤 new accent, 새로운 강조 같은, 웃음 트랙 같은 거 막 넣는다 이거야. 오케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럼 소재. 자, 그럼 첫 문장이,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 이제 알겠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TV에서의 시간의 압축. 이 방식이 얘와는 다르대. 그러니까 다른 점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서 TV에서 TV 프로그램에 퍼즈와 딜레이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뭔가를 넣는다. 라는 얘기. 마지막 내용에 일단 집중하자고 했죠. TV에서는 멈춤이라든가 퍼즈와 딜레이를 제거시켜 뭔가의 새로운 걸 덧붙인다. 요 정도로만 일단 마지막 내용에 집중하고 ABC 읽어보도록 할게요. A번 같은 경우는요, it is a statement, 어떤 진술, 말입니다. 강조용법입니다. is bold in bold print and boxed insert in newspaper. 지금 TV 얘기로 끝냈는데 뉴스페이퍼나 잡지 이런 기사들의 박스로 된 어떤 삽입이나 굵은 글씨체 속에 뭐가 있다? 진술입니다. 갸웃, 그지? 그러니까 일단 포인트가 어디야, 얘들아? 신문이나 잡지 속에서 박스로 넣는 것이나 굵은 글씨체 같은 것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스테이트먼트부터가 A번은, 그치?
이 두 개 속에 있는 말인데 이게 어디 속에 있어 또? 신문이나 잡지에 있는 거야. 소재나 특징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X입니다. X.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 직원의 힌트가 없잖아 지금 A번엔. 그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뭘로 접근해야 돼? 다섯 번째로 말씀드린. 위에서 말한 소재와 특징을 잘 끌고 내려왔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지? 근데 소재와 특징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X야 얘는. A번은 뒤로 뺀다. B번. 더 중요한 건 TV에서의 행위자 또는 사람들 who depend on television, TV에 의존하는 사람들, 뭐와 같은 정치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are evaluated by viewer, 즉 voters, 시청자, 즉 투표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지. 이 사람들은 어디에? on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 말이야. 뭘 하기 위해서? to meet time compression, 그 시간의 압축의 요구 조건 같은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들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의 투표자들의 평가를 받아. 예를 들면 such as 평가 말이야. sentence graphic statement나 이 문장의 그래픽으로 말한 언급이나 metaphor, 은유, to capture the moment, 그 순간을 잡아내는 어떤 비유나 은유, 이런 것들과 같은 어떤 시간의 압축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그들의 능력에 대해 시청자들에 의해서 정치가들은 평가받는데. 2번. 정치가, 즉 TV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시간 압축이라는 것의 효과, 서치 에즈를 통해서 충분히 나오죠.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능력을 뭐한다? 시청자들, 즉 투표자들에게 평가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C번. 일단은 B번은 세모죠. 그죠? 일단은 뭐 그래. 시간 압축 효과. 이런 거 제거한다. 이게 시간 압축하는 거니까. 그치? 이 윗문장에서. 뭐 그런 능력을 시청자에게 뭐 구체적인 예시로서 이런 것들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나쁘지는 않았다. 뭔가 얘다라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래도 소재에 대한 연결성은 충분했으니까 세모로 봐도 좋겠다. C번. 똑같은 결과가 is a compressed event. 압축된 사건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멈춤과 시간을 지연을 제거한다는 게 위에서 얘기했던 그 시간의 압축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뭐 똑같은 결과가 뭐다? 압축된 사건인데 그 압축된 사건 속에서 어떤 행동이 흘러 뭐와 함께 빠른, 쉽게, 급속적으로 쉽게 이렇게 흘러게 돼. 뭐 하면서 compacting hours or even 심지어 days into minutes. 하루를, 몇 시간을, 심지어 며칠을 단지 몇 분으로, 그치? 컴팩팅 시키는 거야. 압축시키는 거지. 그치? 압축. and 그리고 몇 분짜리를 몇 초로 압축시키는 거. 잠깐만.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제거한다는 얘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 아니겠어? C번은? 그치? 더. 오디언스들. 첫 문장까지가 여기였거든? 결국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을 몇 분짜리로 줄게 만들고 몇 분짜리를 몇 초로 컴팩팅을 시키면서 행동이 흘러가게 돼. 그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멈춤, 지연 이런 걸 재건을 하는 시간 압축이라는 것을 TV가 하게 되는 것이고 글쎄 여기에서 힌트로서 요게 좋지 않을까? familiar result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추가 아니겠어? 추가? 유사한 결과가 그럼 위에서 말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가 뭐다? compressed 이벤트인데 그 이벤트가 뭐다? 사건의 흐름을 몇 시간을 분으로 몇 분을 몇 초로 압축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박스에서 얘기했던 것과 동일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C번이 가장 더 알맞다라는 거. 요건 좀 더 이 얘기가 끝난 뒤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치가의 예시로서 들면 되겠죠. 그래서 C번의 마지막 내용 검산도 해보셔야 돼.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석이 돼서 C를 먼저 가셔야 돼가 아니라 C가 같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연결성을 또 보셔야 된다고. 다음 연결성. 청중들은 spare the waiting common to everyday life. 일상생활의 어떤 보통 흔한 그런 어떤 기다림 같은 것들로 놓여져 있어. 비록 이러한 use, 시간의 어떤 사용, 그러니까 압축성을 만드는 이런 시간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워 보일지라도 in 어디에서는 그런 abstract 추상적인 것 안에서는 조금 더 이런 시간의 사용이 부자연스럽지, 그치? 한마디가 끝나고 딱 끊기고 다음 말로 넘기는 이런 음절 단위로 잘라가지고 붙여버리니까 중간에 지연 같은 것들을 없애고 그런 것들이 있어도 중요한 내용 어디? 여기 강조죠. although는 주절 강조. 텔레비전 청중들은 그래도 뭐한다? expected. 뭐한다? 기대를 해, 그것을. 그리고 비평가들은 그것도 수요를 해. 뭐하는 거? 시간 압축시키는 거. 그렇지? 그 예시가 누구여야 되겠다? 정치가여야 되겠구나. 아직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으니까 TV의 시간 압축, 사건 압축에 대한 얘기를 C번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티클에 대한 얘기는 부족하죠. 그렇죠? 아직도 어디 있어? 신문 잡지 얘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얘기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재의 연결만 보셔도 CBA로 가셔야 된다는 생각. 또 마지막에 B번이 뭐였어? 이런 어떤 압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를 한다? 이런 효과들을 쓰게 된다. Sentence Graphic Statement라는 이제 메타포 같은 것들을 쓰게 된다. 그게 뭐였다? A번에서 얘기한 볼드 프린트나 박스드 인서트. 그치? 이런 것들이 밑에서 얘기한 B번의 마지막에서 얘기한 이 Sentence Graphic Statement, 볼드체라든지 그 다음 metaphor in the capture, 그 순간을 담아내기 위한 어떤 은유, 그치? 뭐 요거로 직접적 연결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효과를 쓰고 있다는 거, 그치? 그게 어디에서도 신문 잡지에서도 쓰이게 된다. 그러하듯 그 압축의 기술이라는 건 뭐다?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시간적 차원이라는 거, TV의 시간적 차원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리듬 앤 템포 말이야.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한 얘기만 잘 연결해 주셨다면 역시나 CPA 이렇게 연결이 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1번이었고요. 다음 32, 33. 시간이 좀 애매한데. 33번이 조금 더 높으니까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3번. 오늘 순서 문제는 생각보다 조금 더디죠? 다음 주 형성평가. 3월 첫째 주는 삽입할까? 아니면 순서 한 번을 더 할까? 삽입? 순서 문제가 아직 조금 있긴 한데. 아니, 어차피 한 회차씩만 하고 다시 안푼 문제 돌아와서 또 숙제로 낼 겁니다. 또 문제 풀고 또 이어가면 삽입이 낫죠? 다음 유형. 도현이도 잘 기억해둬. 또 순서 안푼 문제 다 풀어오고 숙제했어요 이러면 곤란해. 자, 그 다음 높은 거 3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과일 읽는 건데 과일 읽기의 과정이 brings about 무슨 뜻이야 이거? 이거 인과동사 많이 쓰이는 동사 brings about 유발하다 유발하다. 오케이? 즉 과일의 어떤 읽는 과정이 뭘 유발해? softening, cells wall, 세포벽의 어떤 부드러움 그리고 달콤함 그리고 뭘 만들어? 화학을 생산해. 뭐? 색깔이나 맛을 가져다주는 뭐가? 읽는 과정이 다 그런 걸 가져다주죠. 익으면서 더 맛있어지고 색깔이 더 진해지고 그치? 진해지다 못해 막 까매지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선생님 어머니가 단감 그 시골에서 그 감나무를 심으셨는데 감이 열린 거야. 그 얼마나 신기하겠어. 농사 안 줘보신 분이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거기 감이 나와. 따시더니 그거를 예쁘게 박스에다 넣어서 아들아 겨울에 홍시만한 간식이 없지? 그래서 이거 가만히 냅두면 그 홍시가 되니까 그거 맛있게 먹어 하고 한 박스를 주셨어. 진짜 맛있어. 진짜. 그게 냅두니까 처음에는 그냥 감색이었다. 나중엔 빨간색으로 변하더라고. 그리고 홍시 드셔보셨어요? 얇은 껍질 탁 먹고 하면 그냥 쑥 들어가잖아. 그지? 씨도 없고. 근데 그걸 베란다에 놓고 3분의 1을 먹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걸 깜빡한 거야. 베란다에 홍시가 있다는 걸 깜빡한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여행 갈 준비하려고 캐리어 꺼내려고 베란다에서 딱 가서 이걸 딱 들췄는데 박스에 감 3개가 까맣게 변한 거야. 그 미라던데 미라. 부모님 죄송합니다. 이 영상 보지 마셔야 될 텐데. 선생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당신이 보시는 유튜브에 그 시골 사람들 얼마나 신기하시겠어요. 아들이 수업하는 모습이 막 나오니까 너무 좋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은퇴하시고 나서 요즘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찾으셔서 하고 계신데 농사일 하시면서 적적하니까 라디오 틀어놓거나 뭐 이렇게 트로트 틀어놓거나 이건 트로트 대세잖아. 트로트 틀어놓으시면서 농사를 지시는데 아들 수업을 틀어놓고 농사를 지시는 졸지 않으셔야 되지. 그지? 속상하네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과일 익는 과정은 뭐다? 부드럽게 되고 달콤해지고 색깔과 맛을 가져다 주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가해지게 돼. 뭐에 의해서? 이 플랜트 호르몬, 콜드 에틸렌. 이거에 의해서. 에틸렌이라고 불리어지는 식물 호르몬의 생산에 의해서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익는 과정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에틸렌이라고 할까? 이거 한국식 표기 에틸렌 맞지 않나요? 에틸렌. 들어본 적 있지 않니? 난 문과인데 이거 들어본 적 있는데. 에틸렌. 어디서 많이 들어요? 어쨌든 그거대. 익는 과정은 뭐다? 에틸렌이다. 만약 익는 것이 늦춰질 수만 있다면 뭘 개입시켜서 with ethylene production, 에틸렌의 생산을 interfering with 이걸 방해함으로써 왜? 에틸렌은 익는 과정이랬잖아. 그러니까 만약 좀 늦춰질 수만 있거나 또는 뭐를 방해? 과정을 방해. 어떤 과정? respond to ethylene. 그러니까 에틸렌을 아예 빼거나 에틸렌의 생산을 방해하거나 혹은 에틸렌에 반응하는 것들의 과정을 그 에틸렌에 반응하는 과정 같은 것들에 방해를 함으로써 늦춰질 수만 어쨌든 있다면 과일은 could be left 남겨질 수 있겠지 on the plant 식물의 상태로 언제까지? 그게 익을 때까지 full of flavor 완전한 맛 하지만 would still be 문장이 하나잖아 이거 여전히 그래도 in a good condition 좋은 조건에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멀리 오지 않았어요 이번은? 그치? 뭔가 에틸렌의 소재도 얘기했고 익는다는 과정에도 얘기했지만 조건부가 사실 좀 어색하죠. 뭐로? 에틸렌이 있어야 이런 부드러워지고 맛나고 하는 것에 대한 과정이 일어나 만약에 늦춰질 수만 있다면 이 늦춰져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 수 있는 위에 조건이 필요한데 그냥 에틸렌 때문에 과일의 익는 과정이 일어나 하지만 그게 늦춰질 수만 있다면 하지만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중간에? 라는 생각. 그치?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쌤은 이걸 뭐로 보자? 세모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왜? 소재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됐으니까 일단 보류. 1번 갑니다. 자, 일부 국가들에서 데이가 쌤이 얘기했죠? 일부 국가들에서 그들은 are then sprayed,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에틸렌을 받을 수 있는 데이도 사실 존재하지 않고요. 아까 쌤이 특히나 대명사는 데이 좀 기민하게 반응하시라고 했어. 그지? 데이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보자고. 박스글에 누가 있었는데? 복수로 받을 만한 명사 있었니 없었니? 냉정하게 보자고. 없었어요. 이거 A잖아. 미안. 어쩐지 이상하더라. 없었습니다. 그렇죠? 앞문장에 데이로 받을 친구가 없었고 일단은 스프레이는 뿌리 있는 건데 are sprayed라고 쓴 거 보니까 뿌려지게 된다면 또 then을 썼다니까 그리고 나서 즉 순차적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뿌려지게 되면 뭐와 함께? 에틸렌과 함께 그것들이 뿌려지게 되면 뭐 하기 전에? 판매하기 전에. 누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전에 to induce ripening. 이 익는다라는 것을 가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 전에 에틸렌과 함께 그것들이 뿌려지게 됩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아니, 익는 과정은 에틸렌 때문에 일어난다의 예시로 쓰기에는, 그지? 너무 부족한 정보죠. 그죠? B번은 X입니다, X. 소재와 특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growers and retailers 키우는 사람이나 재배하는 사람이나 그 판매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다음 대시야. 익는다라는 것이 뒤따라지게 돼. 때때로 꽤나 빠르게 뒤따라지게 돼. 뭐에 의해서? deterioration and decay. 그래서 deterioration은 약화란 뜻이고 decay는 썩다란 뜻이죠. 그렇죠? 이런 두 가지의 것들에 의해서 빠르게 뒤따라지게 돼. 익는다라는 건 곧 뭐다? 여기에 대조를 쓰진 않았지만 어떤 명사를 쓰고 있니?
problem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읽는 과정의 소재를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대조 연결사가 없어도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왔으면 이 앞에 있는 내용과의 무슨 성? 대조성을 이루어 주셔야 되겠죠. 그게 뭐야? decay와 deterioration이 problem의 행태가 되겠죠. 즉 읽는다라는 것이 뭐로 이어지게 된다? 썩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the product, 그 제품은 becomes worthless. 그렇지. 가치도 없어지게 된다. 이게 뭐다? 문제다. 그러면서 토마토의 예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A번도 아까 세모긴 했지만, 그렇지? 슬로우 다운이 좀 연결고리가 맞지 않았고요. B번은 some countries의 day에 대한 정보가 박스글 뒤에 없었고, 그나마 요 읽는 과정에 대한 대조성으로서 뭐가 있다? 썩는 것과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마토의 예시가 다른 과일들은 그래서 인과관계 순접이라고 했죠? 이렇게 익으면 썩어버리니까 따여지게 되거나 운송되게 돼요. 언제? 그것들이 unripe, 익기 전에. 여기 끝이죠. 그것들이 익기 전에 이미 운송되게 돼요. 바나나 예시를 들면 너무 좋지, 그치? 바나나 보통 대형마트 같은 데서 파는 거 보면 이제 초록이들이 아직 많이 있어. 그 후숙이라고 하는데 그 다발을 갖다 집에다 놓으면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노래지지, 그지? 근데 일반 무슨 막 동네 마트, 막 생생마트 이런 데 가면 막 검버섯 핀 다발을 막 한 다발에 막 1,900원 막 이렇게 팔잖아. 바로 먹으면 돼. 그거는 맛있잖아. 검은 거 맛있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빨리 익어버리니까 뭐 한다? 첫 번째 해결책 1, 뭐가 되는 거야? 익기 전에 운송한다. 딴다. 이 말이야. 초록일 때 딴다. 그리고 나서 일부 국가들은 요 얘기. 그리고 나서 A번은 무슨 얘기야? 늦춰질 수만 있다면 이 두 가지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볼게. B번부터 보자. 일부 국가들에서 그것들은 뿌려지게 돼. 뭐와 함께? 에틸렌에 의해서 뿌려지게 돼. 여기서 그럼 데이가 가리키는 건 누구다? tomatoes and other fruits가 되네. 얘가 뿌려짐을 얘로 받는 거니까. 스프레이를 당하는 거니까. 그치? 아, 얘네는 과일이 되겠구나. 소비자들에게 판매 전에, 그리고 라이프닝 되기 전에. 잠깐만. 그러면 익기 전에 따여지고 운송되어진다. 익지 않았을 때.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다? 판매 전에 에틸렌에 의해서 뿌려지게 된다. 이 얘기가 동일성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C 다음에 B로 연결이 되셔야 되겠고. 검산까지 가볼게. 왜? however가 좋은 포인트가 있잖아. 따여진 과일, before it is ripe. 익기 전에 따여진 과일들은 수확된 과일들은 맛도 없어. then 뭐보다? 익은 뒤에, 식물로부터, 그치? 익은 뒤에 따여진 그 과일보다, 수확된 과일보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따라서 본다, 기회를 봐. 어떤 기회? 지연시키는, 라이프닝이나 소프팅 되는 과정, 과일 속에서 이걸 지연시키는 이 기회를 보게 되었지. 그래서 그게 뭐다? 지연시키다의 내용? 그게 뭐로 연결이 돼야 돼? 슬로우드 다운으로 보여지셔야 되겠지. 그치? 연결고리는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전문가가 딜레이 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딜레이 시키는 것을 보게 돼서 생긴 전제가 뭐가 되는 거야? 늦출 수만 있다면.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그 과일은 뭐 상태? 좋은 상태. 익지도 않으면서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얘기로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금 문제풀이는 더디었지만 연결고리 취하는 연습은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삽입 문제 풀 때 쌤이 숙제 문자 꼭 보낼 테니까 오늘 배웠던 연대직원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좀만 쉬었다가 우리 워크시트 했던 거 숙제 펴두시면 조교님 곧 오실 겁니다.